근데 이런 불공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처음에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서 큰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 계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적자가 나도 이 계약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노예계약처럼 해지, 과다 해지 위약금 때문에 그 해지를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본사와 편의점주 간에 큰 틀에서 합의를 맺어가지고 일단 편의점주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가맹점은 상생 협약을 해서 새롭게 관행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이기준에게 수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이제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도의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깐 동안 죽일 수는 있다. 또 몇 사람을 영원히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죽일 수는 없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을 영원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진실을 덮기 위해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서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을 법대로 밝히려고 했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한 데 이어서 수사팀장까지 조치에 갈아치웠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국정원의 사전 통보 없이 피의자인 국정원 요원들을 긴급 체포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오죽하면 그래야 했겠습니까?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가 인멸되고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기문란 상황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로하자 검찰은 국정원 요원들을 풀어주고 오히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갈아치웠습니다. 게다가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까지 봤습니다. 만약 공소장 변경을 철회한다면 이는 정권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대기투항이고 국민에 대한 검찰의 배신 행위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오늘 있을 법사위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참석해서 진실을 국민들께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국정원과 공조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 상황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명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지청장은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해야 합니다. 파도 끝이 없습니다. 국정원 심리전 전담위원들 SNS를 이용해서 대규모 불법 선거 개입을 해온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검찰의 축소 은폐, 또 사이버 사령부와 보훈처의 선거 개입, 사건 규모로 보면 검찰이 역량을 총동원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계속 검찰을 흔들고 수사팀을 흔드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걸 막겠다는 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에 윤석열 지청장이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보고가 있었는지 여부, 윤 지검장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 그리고 그를 수사팀에서 배제한 과정과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선거 개입 수사, 이런 상태로 가면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선거 개입은 군에서 개인 차원에서 한 일로 추정하지만 정식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군의 이런 태도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해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유치한 발상입니다. 군이 이렇게 폐쇄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못 믿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군 당국의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 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가림막 수사, 덮기 수사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유영익 위원장의 들통난 거짓 해명, 이제 유영익 위원장은 더 이상 국사 편찬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의 없는 장애까지 지어내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은 참으로 쓴 웃음이 나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초한 일입니다. 편향된 역사관에 가족의 국적도 왜곡이고 심지어 가족 사까지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코 국사 편찬위원장은 맞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삼국 일경의 난 속에서 5만 넘어서 6만에 육박하는 국정원 트위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습니다. 트위터의 내용과 효력을 문제 삼는다면 초등학교 국어 실력이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이걸 보고 침묵했다면 그는 검사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보통 검사, 정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윤정상 검사가 목을 내놓고 했다면 정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겠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의에 침묵한다면 보통 대통령, 정상 대통령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국정원에 통보를 했느니 안 했느니, 법적 효력이 없는 투입 시간을 공소장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느니 등 어불성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실과 그 트윗의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윤석열 검사는 당연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보고도 안 했다고 이례적으로 문서까지 동원해서 윤 검사를 국정원 사건에서 찍어낸 뒤에 갑자기 국정원 사건 재판에 가라고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만약 이것이 대검 차장과 윗선의 판단이라면 그 정신 상태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있더라도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막아주는 것이 할 일입니다. 수치심도 원칙도 이성도 없는 사람만 지금 득실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천재지변이 나가나 본인의 변고 이외의 이유 이외에는 국감장에 나와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감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2주차 국정감사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분이 열심히 국정감사에 잘 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열심히 해서 민주당의 그 존재감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향후 수권을 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시대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눈에 가시 찍어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국기불란 사태 진실 은폐를 위한 저열한 공작 정치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 차원의 끊임없는 국정원 수사 방해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주장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로막아 결국 불구속 기소에 그쳤던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또 수사팀 편에 서서 정권의 미운털이 바뀌었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의자 의혹 제기를 통한 전무후무한 총장 찍어내기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키는 또 한 번의 검사 찍어내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수사팀이 선거 개입과 의심되는 글을 5만 6천여 건을 발견해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 보강에 나서려는 중요한 국면에서 초기부터 수사를 주도해온 윤 팀장의 직무 배제는 사실상 수사팀에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최근 사이버 사령과와 보훈처의 선거 개입과 경찰의 사건 특수 은폐, 수사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SNS를 이용한 국정원의 대규모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상의 단권 선거, 공작 선거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 논란의 종력을 찍기 위해 검찰 조직을 총동원해도 시원철판에 오히려 수사통을 흔들어 놓았으니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연속되는 검사 찍어내기, 국정원 수사 방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때 국정원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발언을 전면적으로 의심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전 국민적인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즉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 원위치 시켜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하늘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일감은 무슨 나라가 이러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이지만, 자신들에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사람을 찍어내는 이러한 무법천지의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신분이던 지난 2008년 5월 26일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 많은 뜻 있는 분들이 현행 교과서의 왜곡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대한교과서의 출간으로 걱정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한교과서에는 종군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해외 취업 게임에 빠져 지원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일제의 한국 지배는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자행한 반민특위 해체가 불가피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교과서는 신일입니다. 뉴라이트가 썼던 대한교과서는 내국과 독재를 미화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교과서이며 뉴라이트의 매국 독재적 역사인식의 중심에는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과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금도 대한교과서에 대한 자신이 했던 바른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증명하려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과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즉각 임명해서 철회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을지로위원회는 국내 유통 분야 1위 업체인 롯데그룹 본사를 방문해서 상생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는 9분의 을지로위원들과 그리고 5분의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을지로위원들은 롯데의 골목상권 침탈, 입점업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횡포, 가맹점, 대리점 대상 횡포, 일가 몰아주기 사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제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갑과 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유통기업 1위인 롯데그룹이 이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상생협의를 계기로 그동안 불공정 행위를 전면 개선하고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든다면 유통업계의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롯데그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교묘한 자세로 성실하게 동반성장에 나서겠으며 내부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으며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롯데그룹의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롯데그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상생협력 합의는 개별 기업 수준을 넘어 국내 유통산업에서의 가불관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계기를 만드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거시적으로 보면 롯데그룹과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골목상권을 쥐어짜서 슈퍼강만 성장하는 경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에 당면한 절실한 과제 중의 하나인 이유는 을의 몰락이 결국은 갑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개의 구체적 합의사항과 구체적 의제들은 조금 후에 9시에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다른 재벌 대기업,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갑을 상생의 지속 가능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흑색선전이란 말 많이 하죠. 흑색선전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선전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국의 국민이나 군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국의 국민과 정부를 이간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인터넷이나 안보 방해를 통해서 흑색 선전을 일삼았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간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국민을 상대로 희정작배보다 못한 요구를 동원해서 흑색 선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담하다 못해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범죄를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위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의 위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이 나오자 언어 장애가 있어서 미국에 보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어에 대단히 능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른다라고 했는데 위영희 국변위원장의 거짓의 끝은 어디인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친일 독재 미화 역사관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자신의 전도에 아들이 방해물이 된다면 멀쩡한 아들도 언어 장애로 만드는 그 비정함이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국변위원장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니지요. 균형 잡힌 역사관은 물론이고 고매한 인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위영희 위원장 즉각적으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이영덕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장애 투쟁이 82일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4년간 합법노조로 있던 전교조를 설립 취소를 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오겠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데 선생님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거리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세 가지 이유로 정부의 설립 취소, 야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첫째, ILO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6만 명 중에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9명이 해고자입니다. 해고자가 있다고 해서 전교조 활동에 그 자주성에 무슨 침해가 있습니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ILO 기준은 조합원이 해고 유무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리서치 플러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60%가 설립 취소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6만 명의 조합원이 총투표를 했는데 9명,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주성을 침탈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70%가 노동보안 수용 못하겠다, 투쟁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ILO 기준을 지켜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97년 우리 법원은 이미 판례로 이 부분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 법원의 내용 보면 설사 조합원 일부가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노조법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유독 전교조에만 해고자 운운하면서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뿐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수많은 노조위원장 그리고 수많은 노총위원장들도 해고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노조가 설립 취소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유독 전교조만 이렇게 설립 해고자 9명이 있다고 해서 설립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순전히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주시고 야만적인 전교조 설립 취소 행위를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갈아치우기는 명백한 수사 외압, 수사 방해이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보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모두 5만 6천 회에 걸쳐서 대선에 개입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극히 일부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정권은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적당히 덮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입니다. 명백한 검찰 장악 의도이고 진실 은폐 시도이며 국정원 불법 대통령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또 대검은 윤석열 검사의 국정원 수사 강행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정권과 국정원의 수사 방해, 수사 외압에 대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네. 가만히요. 오늘 우리 목지책이 지금 선대본부장이신가요? 상임 선대위원장님께서 김진표 상임 선대위원장님께서 보고사항이 있으시다죠? 네. 화성갑의 오일영 후보 선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왔습니다. 투표일을 10일 앞두고 화성시의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몇몇 보수 언론들까지도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의 지지율이 정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에 민주당 우리 오일영 후보의 지지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비리 전력으로 실형을 살은 철새 정치인을 낙하산 공천원 데 대한 화성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에는 화성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민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일영 후보는 작년 4월 선거에서 4%의 근소한 차이로 진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실하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해왔던 그 진정성이 인정받고 있고 특히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참으로 눈물겹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환경미화운동 민생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봉사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1시 40분 기아자동차 퇴근 인사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동네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면서 2시간도 안 되는 쪽잠을 자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 화성 시민들 사이에 입선으로 전파가 되고 지지자들의 응원과 격려가 결집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수원 장안에서 이찬열 후보가 불렸던 멋진 역전의 명승들을 기억합니다. 선거 시작할 때 28%로 이찬열 후보가 뒤졌습니다만은 선거 직전까지 8%가 여론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선거는 이찬열 후보가 9%를 이겼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고 또 새누리당이 억지로 조용한 선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가이드에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습니다. 언론 환경도 나쁘고.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극복하고 승리를 이뤘던 민주당의 저력이 함께 모아진다면 저는 10월 30일 화성에서 2009년 수원 장안에서 보여줬던 역전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거스러집니다. 이상입니다.